미시간에서는 이미 가을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성향의 압둘 엘 사이아드가 미시간주의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11월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와 대결하며 이 선거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임특파원 오웬 알터먼의 설명에 따르면 미시간에 거주하는 13만 명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던 예비선거 캠페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슈들을 안고 본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압둘 엘 사이드는 유대인 유권자들에게 가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모든 자매와 형제들 또는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 혹은 신앙이 전혀 없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꼭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저의 약속, 유대인 안전에 대한 저의 약속은 저는 제 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발언은 엘 사이드가 화요일 밤 근소하지만 놀라운 승리 후에 나왔습니다. 극좌 성향 엘 사이드가 중도 좌파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고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예비 선거 기간 강경 반이스라엘 입장과 친이스라엘 로비 비판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와의 본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기회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혐오자이자 이스라엘 혐오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그건 좀 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유대인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압둘 엘 사이드.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미시간주 유대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공화당원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 유권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문제가 덜 중요합니다. 혹은 그들은 엘 사이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화당원들이 맞는 점은 미시간 내 많은 유대인 민주당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엘 사이드 후보 때문에 투표를 바꿀 것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엘 사이드는 표를 되찾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 미국인 및 민주당원 단체의 부의장인 헤더 스톤이 텔아비브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더,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미시간에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지만 헤더 씨, 더 넓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결과가 민주당이 더 넓게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나요? 제 생각에 엘사이드 씨가 헤일리 스티븐스 씨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던 것 같아요. 이것은 미시간의 유권자들이 매우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은 모두 엘 사이드 씨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유권자들이 그렇게까지 좌파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간신히 얻어낸 것이 사실상 승리이긴 했지만 단 한 포인트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알다시피 그 거대한 모두가 예상했던 그 급격한 작용화는 예상했던 하산, 파이커 등등.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결과가 앞일을 예고한다고 성급히 판단해선 안 한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리고 1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직 몰라요. 그리고 또 미시간이나 다른 지역구의 결과들도요. 온건파, 온건 민주당원들이 진보적인 DSA 후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어요. 미주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웨슬리 벨이 코리 부시를 상대로 승리했죠. 버지니아에서도 온건 민주당원들이 DSA 후보들을 이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완전히 급좌로 이동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극우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것은 이런 단지 현상이 좌파만의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아니에요.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몇 년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한 정당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서 그어야 할까요? 민주당이 반이스라엘 정당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경계는 어디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과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금
양당, 특히 민주당에서 정당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요. 그리고 단지 선출직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미국 정부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싶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곳의 총리가 미국 정부의 지원, 군사 지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머지않아 곧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바로 그 점에 미국에서요? 대해 말씀드릴게요. 엘사이드는 이스라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을 지지합니다. 그게 앞으로 몇 년 안에 민주당의 주류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거예요. 그리고 11월 극좌파 후보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미국에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질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현재 이 입장을 가진 상원 의원, 즉 버니 샌더스 외에 같은 입장의 상원 의원이 더 나올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어요. 만약 사이드가 당선된다면 2명이 될 거예요. 펜실베이니아주의 존 페터먼 상원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이스라엘 정당이 된다면 자신은 당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레드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이런 질문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내 미국 민주당원들은 정당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유대인 민주당 협의회의 산하 단체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가치와 민주적 가치 면에서 그 단체와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강한 관계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미시간 예비선거에서 헤일리 스티븐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이 다른 주들을 통해 상원 통제권을 잡을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알래스카와 아마도 텍사스, 아이오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다른 주들을 통해 승리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헤더스톤,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건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스튜디오에서 i24 뉴스 수석 특파원 오웬 알터먼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웬도 이번 선거를 면밀히 지켜봤는데요. 오웬,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이건 미국 상원 선거잖아요. 미코, 이 선거는 이스라엘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승리해서 실제로 자리에 올랐을 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 선거를 통해 민주당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 선거가 남았는데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보세요. 맞아요. 이번 선거는 전국과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시간 출신으로서, 디트로이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제가 자주 시청자들에게 말하듯이 저는 여기서 좀 더 개인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약 13만 명의 미시간 유대인들, 이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보세요. 약 3분의 1은 공화당원이라 민주당 후보가 누구든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겁니다. 이 비율을 실제로 계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로 엘사이드와 의견이 같아서 어차피 그에게 투표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흔들리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투표할 전체 유권자 중에서 그 비율이
0.5%인지 0.7%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니콜, 이런 수치들은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스윙보터, 즉 실제로 표심이 어느 쪽으로든 흔들릴 수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마이클 로저스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압둘 사이드에게 주려던 표는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둘 엘 사이드가 한 말에 실망하거나 더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래도 그에게 투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미시간이 상원을 공화당에 넘겨줄 수 있는 주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흥미로운 점은 이게 말도 안 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예비선거가 끝난 지 이틀 후입니다. 압둘이, 그리고 이걸 제 리포트 마지막에 적었는데 압둘 엘 사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스윙 보터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할까요? 그리고 지역 유대인 커뮤니티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주이시 인사이더 보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 하원 의원 노아 알부트가 결연하고 단호하게 민주당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웁니다. 노아 아르부트는 압둘라 사이드를 공개 비판했지만 페이스북 마지막에 그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콜, 그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사이드의 주장에 대해 그는 나를 초대하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역 유대교 회당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신을 초대해 무대에 세운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번 선거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록 유권자 중 소수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니콜, 이들은 단일 이슈로 투표하는 유권자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일 이슈로 투표하는 유권자들입니다. 단일 이슈에 대한 조치가 수만 표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주 박빙의 선거에서 이것이 큰 수확이 될 수 있습니다. 압둘 엘 사이드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의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편으로는 표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니콜, 이번 선거의 구도는 무엇일까요? 이번 선거는 기득권 대 반기득권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자신만의 대표 이슈가 된 것에 대해 입장을 완화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의 진정성과 지금까지 그를 주목받게 만든 화제성과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에게는 흥미로운 정치적 계산이 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일부 기관들에게도 흥미로운 정치적 계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류 공동체 내부에서도 그를 초대해서 무대에 세우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콜, 지금 당장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